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연예계에서 며칠간 가장 큰 화제는 임영웅 씨가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린 겁니다. 너무 많은 매체에서 보도를 했고요. 방송, 신문, 주요 매체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사라면 거의 모든 매체에서 이 기사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사 중에서 제가 또 관심 있게 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미디닷컴 기사인데 메뉴바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건강에 관련된 그런 기사를 쓰는 매체입니다. 이 코미디닷컴에서요. 무슨 기사가 있었느냐면 임영웅의 심폐소생술이 돋보이는 이유라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기사예요. 근데 이 의미, 임영웅 씨가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린 것, 사람을 구한 것, 그 선행에 대해서 의미를 의학적으로 설명한 기사입니다. 분석한 기사인데요. 임영웅이 교통사고를 목격한 이후에 즉시 119까지 신고해서 구급차가 긴급 출동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지난 21일 오후 4시 서울 올림픽대로 여의도 방향 반포대교 인근에서 차량 여러 대가 연쇄 충돌하는 사고를 목격했다. 빡빡한 일정을 끝낸 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로 이동 중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한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서초소방서 대원들이 사고 목격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최초 신고자인 임영웅의 인적사항이 드러난 것이다. 그는 119 차가 도착할 때까지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심폐소생술 후에도 쓰러진 운전자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타 언론사에도 계속 보도된 내용인데 이 기사는요, 두 가지 의미를 더했습니다. 임영웅의 심폐소생술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았는데요. 첫 번째가 자칫 외면하기 쉬운 교통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쓰러진 시민을 구한 것. 나라면 임영웅처럼 할 수 있었을까? 자문자답해본다. 임영웅의 인성을 칭찬하고 싶다. 맞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사고 현장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고속도로가 됐든 서울 도심도로가 됐든 교통사고 현장에서 달려가서 그 현장에서 시민을 구한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사고 현장은 아마 아수라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거나 그 어떤 그 현장을 보호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을 텐데 임영웅 씨가 오직 그 시민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위험을 무릅쓰고 그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한 거죠. 얼마나 용감한 행동입니까? 어떻게 보면 의인상 같은 것을 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고 차량들이 뒤엉켜서 연기까지 피오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연기까지 피어오르고 화재 위험성도 사실 있는 거죠. 좀 더 나가자면 화재가 되면 어떻습니까? 폭발의 위험성도 있는 건데 물론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희박하죠. 하지만 그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이라면 충분히 겁이 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연기까지 피어오르고 화재 위험성에서도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는 거죠. 일반인에게 심폐소생술 시도 자체는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과거 예가 있습니다. 과거 쓰러진 환자를 목격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를 부러뜨려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정말 좋은 뜻으로 선행의 목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갈비뼈를 부러뜨려서 소송을 당하거나 항의를 받는다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우려를 막기 위해서 지난 2008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선의로 응급처치를 하다가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옵니다. 임영웅은 군 시절 심폐소생술을 꽤 훈련했다고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볼까요? 임영웅 씨가
자, 여기에도 지금 임영웅 씨가 심폐소생술을 한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영웅 군은 군복무 시절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심폐소생술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심장 정지가 의심되는 의식이 없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먼저 구조를 요청하고 가슴 압박을 시행하는 것이 심폐소생술의 초기 단계다. 임영웅이 119에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한 것은 오래전 매뉴얼을 기억한 것으로 보인다. 심정지가 일단 발생하면 환자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환자들은 119에 먼저 신고한 후 심정지 발생을 예방하는 노력을 우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이 매뉴얼대로 심폐소생술 매뉴얼대로 그대로 해서 위험한 환자를 구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나오죠? 임영웅 군은 응급상황 매뉴얼을 그대로 실행했고 먼저 119에 연락한 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다. 진짜 심폐소생술 여러분, 와,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힘듭니다.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슴 압박, 입으로 산소를 불어 넣어주고 다시 가슴 압박. 이게 한 번 시작했으면 계속해야 됩니다. 119가 올 때까지. 일반인이 임영웅처럼 응급조치를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쓰러지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무서울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더욱 주저할 수 있다. 임영웅 선행이 유난히 돋보이는 이유다. 저도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거리 두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반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본인의 마스크와 환자의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인명구조, 인공호흡을 했다는 것조차도 정말 굉장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기사 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가수로서의 또 기사도 있습니다. 벌써 2022년 눈부신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임영웅 씨가 유튜브 뮤직 최근 7일간 조회수 탑2에 올랐다는 겁니다. 가수 임영웅이 유튜브 뮤직 최근 7일 조회수 톱2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빛냈다. 어떻게 매일매일 1위를 하겠습니까? 1월 25일 유튜브 음악 차트 및 통계에 따르면 임영웅 최근 7일 한국 유튜브 뮤직 조회수에서 1340만 뷰로 톱2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등은 누가 했을까요? 1위는 아이유. 얼마나 차이 났습니까? 불과 30만 뷰 내외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30만 뷰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영웅에 이어서 3위는 방탄소년단, 4위는 에스파, 5위는 세븐틴인데요. 또 여기서 1, 2, 3위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경합을 펼쳤다. 임영웅은 최근 7일 조회수 외에도 28일과 최근 90일 조회수에도 톱2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2개월 조회수에서는 방탄소년단, 아이유와 함께 근소한 차이로 톱3를 이뤘다. 또 임영웅은 지난 10월 공개한 데뷔 첫 OST 사랑은 늘 도망가 관련 뮤직비디오, 오디오 영상, 가사 영상, 음원 영상이 큰 사랑을 받으며 총 조회수 3,400만 뷰를 1월 24일 달성했다. 새해에도 골든디스크 어워즈, 한터뮤직 어워즈, 서울 가요대상에서 트로피를 추가하면서 연말연시 시상식 12관왕을 달성하면서 최고의 면모를 보여줬다. 또 상반기 데뷔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해서 인기에 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요거죠. 자, 임영웅 씨가 올 상반기에 첫 데뷔 앨범을 발매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한국에 있는 기록을 새롭게 쓸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오늘 기분 좋은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